혹시 국내 주식 ETF를 IRP로 사고 계신가요? 그러면 굉장히 손해를 보고 계신 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짧고 굵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째, IRP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는 것인지. 둘째, IRP 세액공제 후에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는 어떻게 세금을 내는 것인지. 셋째, 일반 계좌와 연금 계좌 중 어디에서 무엇을 사는 게 더 유리한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절세하려면 IRP를 해야 된다. 한 번쯤은 이런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IRP가 왜 좋을까요? IRP는 일단 세액공제 방식이라 납입한 해에 다음 해에 바로 환급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서 연 900만 원까지 인정이 되며 현재 받으시는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고 한다면 납입액의 16.5% 그만큼을 이제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고요. 만약 5,500만 원을 초과한다고 한다면 13.2%만큼 환급을 해줍니다. 즉 현재 납입 한도인 900만 원을 채우면 최대 148만 원, 이 부분이 13월의 월급으로 환급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IRP에 납입한 금액은 어떻게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55세 이상, 그리고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 연금 수령을 할 때는 네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매년 한도는 평가액, 연금 계좌 평가액의 11- 연금 수령 연차로 나누고 그걸 120% 곱한 만큼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서 받게 되면은 그거는 연금 외수령입니다. 둘째, 연금 수령을 하게 되면은 그 수령을 할 때 세금이 3.3%에서 5.5% 정도로 굉장히 낮은 세율로 과세가 되게 됩니다. 셋째, 한 해에 수령한 사적 연금액이 총 1,500만 원을 넘게 되면 그 총 금액에 대해서 6.6%에서 49.5%까지 종합과세 혹은 16.5%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한 달에 연금을 125만 원까지 받으면 3.3%에서 5.5%까지 분리과세로 종결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 125만 원을 초과하여 받게 되면은 그 전체 금액에 대해서 높은 세율로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을 했을 시에는 6.6%에서 25.4% 정도 세금으로 과세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IRP를 1년에 1억 넘게 연금 수령하는 경우는 많이 없을 테니까요. 다만 이 경우에도 의료나 천재지변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게 되면은 아까 말했었던 3.3%에서 5.5%로 소득이 분리과세되게 됩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시로 보게 되시면 연금소득공제라는 그런 공제가 있어서 훨씬 세율은 낮게 체감이 되실 거예요. 일단 60세인데 다른 소득은 거의 없고 연 2천만 원 정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연금소득공제가 700만 원 정도 되게 되고 과세 표준은 최소 1,30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즉 6.6% 과세 구간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소득이 많아서 연금소득을 종합과세 받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25.4% 구간이라고 했을 때는 16.5%로 분리과세를 받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IRP를 어떻게 세액공제 받는지 그리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얼마나 세금을 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부분은 저도 투자를 하면서 나중에 깨달은 부분이었습니다. 정말 연금계좌에서 투자를 해서 오히려 손해를 볼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거든요. 이 부분은 잘들 모르시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일단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 ETF를 양도차익이 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세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분은 굉장히 부자이신 겁니다. 대주주 요건을 충족할 때만 과세가 되거든요.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매매 차익이 모두 비과세되죠. 근데 이 연금 계좌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국내 주식 ETF도 나중에 인출할 때 과세가 됩니다. 특히 일시금으로 인출을 할 때는 16.5%라는 어마어마한 세율로 과세가 되는데요. 이 부분이 참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연금 계좌로는 국내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 그런 방법에 대한 국세청이나 기획재정부의 어떤 입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과세가 오히려 연금 계좌가 불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해외 주식 ETF는 어떻게 과세가 될까요? 해외 주식이나 해외 주식 ETF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외 주식에는 22%의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하지만 IRP 계좌에서 해외 주식 ETF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이 양도소득세가 이연이 됩니다. 바로 과세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연금 수령하게 되면 3.3%에서 5.5%, 그리고 연금 외수령을 하게 되면 종합과세 혹은 16.5%로
과세가 되게 됩니다. 이 IRP에서 투자한 해외 주식 ETF 이익이 과세 이연도 되는데 나중에 가면은 오히려 더 적은 세율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권이나 예적금을 IRP 계좌에서 운용하시는 경우에도 이자 소득이 과세 이연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추가 팁을 드리자면 ISA 만기금을 IRP 계좌에 입금을 하게 되면 그 300만 원까지 같이 세액공제가 돼서 총 1200만 원까지 이제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유의하셔서 세액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자면 IRP의 900만 원 납입은 정말 확정되는 절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수령 시에도 연금 한도만 지키면 3.3%에서 5.5%까지 분리 과세됨으로써 세율도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주식 ETF를 IRP 계좌에서 거래할 경우에는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 계좌보다 불리한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국내 주식형 ETF는 일반 계좌, 해외 주식,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에는 IRP 계좌를 이용하시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정리 잘 들으셨나요? 댓글에 본인의 연봉과 나중에 연금을 얼마만큼 받고 싶은지를 적어주시면 간단하게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